예,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되신 걸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후보자님께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솔직하게 답변을 하신다. 위장 진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진정성을 느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좀 유지를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는 통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 몇 표 중에 몇 표 찬성으로 이 통과하신 걸 기억을 하십니까? 표수는 제가 솔직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제가 확인한 바 238표 중에 201표 찬성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그 인사 말씀해 보니까 그 헌법재판관 취임을 하면서 사회 통합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한에서 정말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있으시면서 사회 통합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심판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한번.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게 뭐 재판관 한 특히 사회 사람의 통합과 노력으로 기본권, 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관여했던 것 중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에 노인성 질환에 걸리게 되면 활동 지원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아마 그 이후에는 활동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점은 대한 부분. 약자에 대한 배려 결정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언론에서 보면 우리 후보자님을 원칙주의자 내지는 또 우리 아까 우리 야당 의원님께서도 보수주의자라고 뭐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보수나 진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게 보수인지 어떤 게 진보인지 명확하게 딱 부러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우리 후보자님 그 보수주의자라는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에 왜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늘상 진보라든지 보수는 아니다. 보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예, 우선 그 이번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여러 언론에서 그와 같이 보도를 하고 또 그 보도라는 게 뭐 단순히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결정을 분석해서 하는 보도기 때문에 그 보도 내용이 뭐 사실과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보수인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보수라고 해서 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고 인권이나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보수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좀 더 중시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 이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그런 점들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연임 그 임기 관련해서는 이제 남은 12개월 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셨거든요. 알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연임이 가능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 일부 언론에서는 혹시 연임을 지켜서 계속 유지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 점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그것을 전제로 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연임한 재판관은 있죠. 두세 분 몇 분 계신데 있습니다. 예. 소장은 없다 이런 보도를 본 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박영수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진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저희들은 생각은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된다. 라면서
보고 후에 24시간까지 그 기간 동안 다른 공식적인 외형적인 어떤 절차를 없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의안이라는 거는 결국 숙려 기간을 거치는 24시간까지는 그 숙려 기간이라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럼 결국 그건 어제다. 어제가 아니면 숙려 기간을 거칠 이유도 없는 거고 해서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우리 대법원장님도 공석이 되셨고 그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님도 공석이 돼서 양대 수장이 공석이 돼서 상당히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신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헌법기관의 어떤 공석의 한결의 부분이 있지만 그런 어떤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됨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그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지금 12월 달에 이미 평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고 보통 한 달에 2차례 평의를 하고 또 한 차례 변론을 하고 또 한 차례 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이 지금 12월에는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결국은 염려를 합니다. 이제 소송 당사자라든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간다는 말씀이겠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